자,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눈물을 흘리게 했던 주식입니다. 바로 금양이에요. 에코프로도 수많은 개미들의 무덤을 만들었는데 금양 역시도 2차 전지 붐에 의해서 같이 상승을 했고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됐습니다. 코스피 200에도 편입이 됐고 시가총액이 지금 엄청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2조가 넘습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가격도 거품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회사가 이제 주목을 받기 전에 있던 가격입니다. 이게 이 회사의 원래 주식의 가격이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 붐이 일어난 것도 맞죠. 그리고 2차 전지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사업 분야인 것도 맞죠. 그리고 돈도 많이 벌어들인 것도 맞죠. 하지만 금양도 그럴까? 지금에서야 좀 매출 상황을 볼까요? 자, 보시면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매출이나 이런 걸 보는 방법을. 매출 규모가 여기 깔끔하게 키움증권에서 제공해주는 재무 차트인데 이게 400억입니다. 400억을 분기마다 번다는 거죠. 그럼 1년에 얼마를 벌겠어요? 매출이? 네, 보시다시피 2천억 전후 이렇게 벌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은 1,500억 벌었어요. 더 줄어들고 있는 거죠. 2차 전지 시장이 이제 중국이 단가를 워낙에 좀 싸게 내다 팔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경쟁이 밀려갖고 이게 힘든 부분이 있는 것도 맞아요. 자, 그런데 그런 차원을 떠나서 일단은 매출 규모가 분기마다 400억 번다는 건 사실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매출이 400억이면 영업이익이 10% 정도 남기면 얼마를 번다는 거예요? 분기마다 40억 정도 번다는 거죠. 40억을 벌게 되면 1년에 100억 원 전후로 좀 벌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 수치는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보시면 진짜로 한 10% 정도를 남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40억, 30억 이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차 전지 시장이 가장 좋을 때에도 이 정도 돈밖에 벌지 못한다면 이 회사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시가총액이 조 단위로 절대 갈 수가 없는 주식입니다. 연간 벌어들이는 돈이 매출이 2천억이라고 하면 시가총액은 이와 비슷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사이가 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특히나 2차 전지 붐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건 애초에 좀 주가가 오르는데 거품이 많이 꼈고 그리고 그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죠. 지금에서야 얘기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겠지만 2차 전지 붐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오를 수가 있었죠. 자, 보시면 거래 대금이 올라갈수록 거의 1조 이상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지는 건 외국 세력입니다. 국내 세력으로는 이 정도 규모의 돈을 만들어낼 수가 없고 이렇게 차트를 올릴 수도 없어요. 이건 외국에 있는 세력들이 우리나라 주식에 대해서 주가를 올리려고 작정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대단히 많이 상승시킨 다음에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거죠. 이때 당시에 2차 전지 관련주가 오를 때 2차 전지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낙관론, 2차 전지 시장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것이다 라는 이러한 이야기까지 막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 사실 재무제표를 보는 사람도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혹하는 이야기, 앞으로 우리나라의 먹거리 시장이 될 거다, 앞으로 2차 전지 시장이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성장할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현혹되지 않을 수가 없죠. 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통은 주식을 물리는 사람들은 초보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걸 크게 한번 물린 사람들은 고점에서 더 이상 안 사거든요. 무서워서. 그리고 초보자들의 특징은 손절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재료를 보고 들어왔거든요. 앞으로 이 회사가 좋아질 거야. 2차 전지가 앞으로 먹거리 산업이 될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손절을 잘 못합니다. 언젠간 반영을 하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더더욱더 개미 투자자들의 무덤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금양이 그래요. 최근에 금양이 조금 상승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시장에선 또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당 회사가 어떤 재료를 동반해서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까고 보니까 회사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은 그 회사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았던 이 금양의 움직임을 봤을 때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2차 전지 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엄청나게 상승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 다른 종목 하나를 예시로 보면 시젠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진단키트 관련해서 매출이 엄청나게 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시적이긴 했지만 그러니까 최소한 어떠한 그 대세 사이클이 왔을 때 호재가 일어났을 때 그때 실제로 돈을 버는 회사가 있는 반면에 금양처럼 돈을 못 버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반도체가 엄청나게 좋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돈을 못 벌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회사는 다 반도체 때문에 돈을 벌고 있는데 어떤 회사는 반도체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못 벌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회사에 대한 신뢰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금양 주가가 쉽게 올라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신뢰를 잃어버렸고 수많은 투자자가 여기서 다 물리게 됐어요. 이게 매물대예요, 다. 차트로 보자고 하면 8만 원 위에서 다 매물대가 쌓여 있습니다. 여기에 돈들이 제일 많이 터졌죠, 보시면. 그래서 8만 원 위에 엄청난 돈들이 묶여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8만 원에서만 물렸어도 지금 평단이 마이너스 30%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 위에서만 물렸어도 마이너스 50%, 그러니까 반토막이 난 거죠. 이런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 탈출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금양 주가가 쉽게 모멘텀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으시면 무조건 상승 초입에 잡으셔야 됩니다. 어떤 테마가 일어났을 때, 상승했을 때 그때 초입에 매수를 해서 수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남들이 다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심지어는 작년에 7월에서 8월 여기 임원들이 또 주식을 팔았습니다. 금양 회사의 임원들이 주식을 내다 판 거예요. 투자자들의 신뢰보다 본인들의 이득이 더 먼저였던 거죠. 왜냐면 주가가 이렇게 오를 만한 회사가 아니라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가 매출이 뭐 엄청나지도 않은데 사람들이 막 우리 회사를 사줘. 그래서 주가가 막 10배, 20배 올라갔어요. 매도하고 싶죠, 당연히. 회사의 미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라면 더욱더 그러겠죠. 그래서 고점에서 임직원들이 판다, 뭐 대표가 판다, 이런 건 굉장히 악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파는 건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회사에 물리셨다고 하면 조금 이제 올라올 때 뭐 7만 5천 원 위로 좀 올라올 때 매도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판단이 아닐까 전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위로 올라와 준다. 그거는 이제 세력들이 할 일이죠. 사실 세력들이 어떻게 또 움직일지, 어떤 호재를 만들어낼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중국 때문에 배터리 가격이 좀 단가가 많이 싸지게 됐다. 그런데 중국이 뭐 수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한을 계속 받는다. 그렇다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이전의 매출을 회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금양은 문제가 이전의 매출폭을 회복해도 지금의 시가총액도 과분한 회사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좋다고 홍보한 사람이 있다면 솔직히 반성해야 됩니다. 지금 부채 비율도 너무 급격하게 늘고 있어요. 회사가 이게 유보율이 많아 보이지만 회사의 매출 규모나 자본금이나 이런 규모로 봤을 때 이거 금방 사라지는 돈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신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대외적으로 2차 전지 시장 자체가 호재를 받아서 전반적으로 좋아져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야 이 회사의 주가가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8만 원대 위로 진입하면 여기는 엄청난 혈투가 벌어지는 매물대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알고 투자하시고 이거 물리신 분들도 탈출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리고 다시는 이런 주식을 사지 마시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상승 초입이나 또는 굉장히 저평가된 주식을 좀 발굴하는 그런 연습과 관심을 기울인다면 충분히 또 만회할 수 있는 게 또 주식시장이거든요. 근데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이제 날아가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자, 오늘은 이제 개미 무덤이라고 불리는 금양이란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최근에 경영권 분쟁 관련주도 그렇고 이런 주식도 보면은 한국 시장이 좀 이렇게 취약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작전 세력에 의해서 종목들이 이렇게 대놓고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미연에 방지가 안 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어쩌겠어요. 세력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분석하고 대응하고 또 역으로 이용하는 그런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